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을 통해서 건강 챙겨보는 날입니다. 그 전에 먼저 뉴스부터 챙겨보죠.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우선 접종 대상인 65살 미만의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은 보건소를 찾아가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평소에 먹는 약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접종을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처럼 평소에 먹는 약은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실험에서 유효성과 안정성 다르지 않았다고 하고요. 소염 진통제 역시 상관은 없는데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먹는 건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종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꼭 병원을 찾아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가 어느덧 대학가 개강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 주요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하면서 대학가 원룸 시장에도 원룸 임대 시장도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학교에는 가지 않았는데 학비와 자취방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했던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서울 대학가 주변은 공실투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간 비대면 수업이 유지되면서 학교 근처에서 굳이 비싼 월세를 내며 지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이유인데요.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재학생들도 줄고 또 외국인 학생도 줄어들면서 대학가 원룸 임대 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3.1절 서울 도심권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되기에 충분한 여건이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서울시 역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수도권과 충북 북부, 또 경북 북부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호남 남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또 경남권에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오늘 저녁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한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오늘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2월 26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행복진료실 어떤 종목의 진료를 할까요? 네. 주제 힌트 주시죠. 네, 힌트는 첫 번째 사연으로 또 준비를 네. 했습니다. 제가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도 줄고 또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 보니 지난 1년 사이에 체중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요 며칠 따뜻해진 날씨에 봄옷을 꺼내서 입어봤는데요. 안 맞더라고요. 얼마나 절망스럽던지. 특히 얼마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근데 이 명절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먹고 자고만 했더니 무려 2kg나 늘었습니다. 부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살이었나 봅니다. 우리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살이 많이 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분 사연 보니까 살이 쪘다는 건데 이게 무슨 질병인가요? 그러니까요. 살이 찐 건데? 그냥 살찐 건데? 네. 근데 이걸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어쨌든 오늘 이것 때문에 병까지 얻은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10년에 세웠던 다이어트 계획. 명절 이후에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편하다. 살 빼는 계획. 작심삼일로 끝나버렸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들의 원인이 되죠. 비만을 간과하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비만. 이래도 방치하실 건가요? 새해에 굳게 결심한 다이어트를 오늘도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주인공. 잘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살찐 할머니를 찍으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살이 좀 찌셨어요? 예, 배 좀 봐요.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운동하러 나왔어요. 주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복부 비만. 옷옷에 가려져 있던 복부의 살이 정말 많이 있었네요. 특히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섭취 후 체중이 또 늘어났답니다. 아유, 허리에 요새 관심이 많아서요. 이걸 들고 다녀요. 그게 뭐예요? 줄자요. 다이어트에 성공을 다짐하며 매일 허리 둘레를 재보지만 41인치의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41인치의 허리 둘레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거의 매일 3,000보 이상을 걷고 있는 주부. 무리한 운동 대신 걷기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깨 시술하고요. 허리 시술을 하고 나서요. 걷는 운동이 저한테는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아픈 어깨와 허리 때문. 운동할 때 지친 체력과 수분 섭취를 위해 틈틈이 채소를 먹으며 체력을 보충합니다. 아들이 오죽하면 외식하면 고기는 안 먹고 야채만 먹는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찌셨을까요? 근데 코끼리도 야채를 많이 먹어서 저같이 이렇게 살이 쪘는가 봐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은 이후 식단 관리에 더 힘을 쓰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채소 위주의 식단을 섭취한다는 주부. 그런데도 과연 주부의 몸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병원을 찾아가 주부의 가장 큰 고민인 복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복부를 자세히 알아보는 복부 CT 검사와 함께 체내 신체 균형을 알아보는 최성분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복부에 내장 지방이 가득 차 있고 체지방률은 표준 이상, 게다가 심각한 과체중 상태였습니다. 비만은 만성 질환들이 있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의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심장혈관, 뇌혈관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암의 중요한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관리는 암 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비만의 심각한 위험성. 쌀쌀한 날씨에 집에만 누워있는 당신, 살이 안 빠진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나요? 네, 살이 찐다는 것이 우리 건강에 저렇게 악영향을 끼치는군요. 그냥 살만 찐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행복진료실 오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방치하면 평생 간다. 2주 안에 급진살 쏙 빼는 법입니다. 이게 방치하면 평생 간다니까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게 정말 지긋지긋한 네. 살, 이 뭐 다이어트 이런 건 뭐 얘기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급진살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제가 알는 바로는 급하게 네, 찐살 맞아요. 뭐 이런 거 맞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신조어죠. 급하게 찐 쌀. 네. 아마 지난 그 구정 연휴 때 살 많이 찌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겨울 되면 살도 좀 찌잖아요. 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지나서 겨울 되면 이제 두둑하게 이렇게 뱃살이 올라오는데 저도 지난주에 한 1kg 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연휴가 지나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연휴도 연휴지만 요즘 우리나라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냥 요거 톡톡톡 몇 번이면 맞아요. 그냥 음식이 맞아요. 오니까.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밤 12시에 옛날 같으면 그냥 아유 자야지 뭘 먹나 그러는데 그때도 뭔가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살이
살이 안 찔래 안 찔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근데 이렇게 급하게 찐 살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모든 비만이 다 건강에 안 좋은 건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천천히 서서히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보다 갑자기 찐 살이 건강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개 고혈압이나 뭐 뇌졸중 이런 것들도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신 분들이 많이 병원에 찾게 되는데요. 네. 저도 뇌졸중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 혹시 최근에 체중 변화가 심했느냐 이런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찐 살 때문에 나의 고지혈증, 또 혈관의 문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들까지도 유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호르몬의 변화, 내 건강에 다른 문제 때문에 급하게 살이 찌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마 여성분들이 그런 걸 좀 많이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갱년기 지나면서 갑자기 평생 날씬했던 분들이 갑자기 나이살 쪄가지고 여기가 뭐 타이어가 잡힌다는 등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병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급진살로 인해서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겉에 부피만 켜졌지 안쪽 엔진은 작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동반해서 커진 게 아니니까 결국 엔진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살은 쪘는데 막 허하단 얘기 이런 얘기 듣는 이유가 겉으로 체표 뭐랄까 용적만 커졌으니까 안쪽에 엔진 알맹이는 커지지 못해서 겉으로 커진 거를 커버하지 못하니까 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병도 병이지만 이제 급진살 딱 찌면 이 오는 스트레스가 좀 커요. 왜냐하면은 그냥 멀쩡히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보고 야, 너 살쪘지? 야, 이 스트레스 이거. 맞아요. 나 살쪘죠, 요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우. 아니 근데 표정이 이게 바뀌죠. 어른들이나 갱년기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에 아이들, 맞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급하게 살이 찐 아이들 많아요. 왜냐면 학교를 좀 잘 못 가니까. 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약간 60은 조금 안 되셨고 한 59 된 선배 언니가 있는데요. 그 언니가 갑자기 고관절을 다쳤어요. 근데 굉장히 에너자이저라 뭐 라이딩도 하고 막 이랬던 분인데 고관절 다치니까는 이게 움직이지 그렇죠. 못하잖아요. 갑자기 살이 막 이렇게 찐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고관절 아픈 것 때문에 그렇게 급진살이 돼서 그게 또 병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굉장히 귀찮거든요. 운동도 한 번 쉬면 다시 시작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급하게 찐 살이든 뭐 워낙에 쪄있던 살이든 빼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치하면 평생 갈 수 있는 급진살 2주 안에 빼드리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2주 만에 뺀다고요? 2주요? 네, 이 단기간 정말요? 동안에 네. 과식을 해서 얼굴이나 뭐 몸이 좀 부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바로 아주 전형적인 급진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살이 쪘다기보다는 내 몸의 근육이나 간 속에 저장되어 있는 다당류의 형태인 글리코겐이 많아져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리코겐이 가만두면 2주만 지나면 이게 바로 지방세포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땐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가 되기 전에 글리코겐 형태가 지방으로 변하기 전에 이 급진살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급진살 그러면 이제 아이 왜 갑자기 급하게 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급하게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정답이네요. 그렇죠. 이제 급하게 많이 먹었는데 우리 몸이 이거를 그냥 좀 대충 버려주면 좋은데요. 이거를 다 흡수해서 일단 몸속에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써야 되나 저장해야 되나 써야 되나 저장해야 되나 이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걸 갖고 저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바꾸면 이제 속도 더부룩하고 배도 뿔뚝 나오고 이게 이제 뭐예요? 죽을 때까지 안 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요? 빨리 찐 살은 빨리 빠지고 천천히 찐 살은 천천히 빠진다? 내 말이 맞나? 이제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려요. 아, 그래요? 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켜주셔야 될 게 2주예요. 이 글리코겐이 지방화되는 게 2주니까 이 2주 안에만 어떻게든 태워버리면 급진살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리코겐이라는 게 지방보다는 잘 빠지지만 이것이 2주가 지나면 체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 2주 안에 이걸 빼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운동 잘 안 하시던 분들이 또 갑자기 너무 무리해서 급진살 빼겠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다 보면 이보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부상이 돼버리면
거의 2-3달 동안을 또 다시 누워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무리해서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2주 안에 급진살 쏙 빼는 아주 편안하고도 쉬운 방법들을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급진 살을 네. 빼는 방법 오늘 제안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 앞에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 판넬도 있고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것부터 보죠. 장 장민욱 교수님. 선생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네, 상담을 맞습니다. 하셨으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급진살 빼는 방법 네. 바로 쏙쏙 체조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쏙쏙 체조, 예. 네, 버튼을 누르고 우리 쏙쏙 체조 오늘의 핵심은요 네. 근력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되게 운동하러 뭐 헬스장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런 탄력 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집에 없는데. 이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쓰는 건 좀 얇고 가느다란 탄력 밴드를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네. 가지고 온 건데요. 보통 이렇게 좀 튼튼하게 생긴 이 근력 탄력 밴드는 굉장히 두껍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네. 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집에 다 갖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집에 없는데? 집에 누가 있어요? 어디 숨겨놨나? 아, 네. 이렇게 어디 비싼 있어요?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그건가?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바로 네. 네. 요건데요. 오. 네. 네, 이게 저 안에 저게 들어있어요. 고무장갑. 고무장갑. 네. 그래서 오늘 이 고무장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쏙쏙 근력 스트레칭 방법을 네.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은 저 밴드를 가지고 하지만 네. 우리가 집에서는 고무장갑. 고무장갑을 낫지 짠 하고 고무장갑 가지고 한다. 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같이 한번 배워보실까요? 네. 네. 전거 같아요. 오. 제가 또 체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요거 뭐 장장남매가 있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이 고무장갑 2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뭐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고무장갑 같은 걸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 손가락에 매듭을 2번을 묶었어요. 오늘 이걸 좀 길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매듭을 묶어서 길이를 확보했습니다. 가볍게 묶으시면 풀릴 수 있으니까요. 꽉 2번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양쪽으로 좀 탄력을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마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그 정도의 탄력 밴드만큼의 탄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네. 세네. 강한데요. 세요. 힘들어요. 아주 싱싱하고. 저렴하게 네. 아주 훌륭한 탄력 밴드가 오야. 탄생했죠. 자, 이 상태에서 양발을 모으고 편안하게 서주시고요. 앞쪽으로 최대한 숙여주세요. 우리 스트레칭 흔히 허리 스트레칭 할 때 많이 하잖아요. 네. 쭉 숙이면서 최대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한번 내려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5초 정도를 버텨볼게요. 내려가죠. 하나, 둘, 셋, 넷, 진짜 안 다섯. 자, 천천히 위로 올려서요. 자, 하늘 방향으로 바라보고 쭉 뻗어주듯이 5초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요. 네. 뒤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어떻게 이걸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원하다. 자, 어떠세요? 이 탄력 밴드가 없을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탄력이 가해지고 네. 훨씬 더 많이 스트레칭이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스트레칭 방법이었다면 이제 근력 운동을 할 차례인데요. 자, 한번 말아서 쥐어서 고무 탄력 밴드의 탄력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엄마야.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말아쥐어 주시고요. 중간까지 가네요. 손가락 네, 그렇죠. 부분까지. 손가락 부분만 아마 거의 나오게 되셨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가슴 앞에 팔을 모아주시고 우리 권투할 때, 복싱할 때처럼 앞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끊어졌는데요? 어머나, 아이고, 묶여졌군요. 자, 네.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네, 힘이 좋습니다. 너무 센가 봐요. 야, 네. 예인 씨가 끊어지네요. 힘이 그래서 세네. 네, 잘 묶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가볍게 말아주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런데 여기에 옆구리까지 한 번 더 꽈보겠습니다. 옆구리까지? 자, 반대 방향으로 쭉 뻗어주면서 하나, 둘, 네. 셋, 넷. 어때요? 조금 더 근력이 붙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머, 시원해요, 스트레칭도 이거는. 되고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이 삼두박근과 또 대흉근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네. 저희가 항상 하체 운동만 했었잖아요. 오늘 아주 좋은 쏙쏙 근력 스트레칭 방법.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음악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가운데로 몰아주시고요. 자, 준비됐어요? 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것도 힘이 제법 네, 들어가요. 그렇죠. 네, 하나, 둘. 탄력을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옆으로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네. 한 3, 4분, 길면 한 5분까지 스트레칭 하시면은 아침을 아주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건 없나요? 일단 어깨라든지 팔목, 팔뚝 이런 쪽에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탄력이 좀 과하실 수 있으니까 탄력 밴드 없이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잘 배워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고무장갑이 밴드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운동이 되네요, 이게. 네, 운동이 되죠. 네. 빵꾸 났다고 버릴 일이 아닌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좀 대신 새 거 쓰면 혼날 것 같아요. 자, 2주 안에 급진살 쏙 빼는 방법. 오늘, 자, 장 교수님이 먼저 문을 열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보은 선생님하고 모사원 선생님인데, 예. 네. 어떻게 할까? 네,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식보, 식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 잘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보은 선생님하고 같이 건강 밥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네. 너무 좋다. 먹으면서 뺀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죠. 네. 그렇죠. 오. 네. 그 문제 비법이 또 궁금하시죠? 준비가 네. 되어 있죠? 아이, 그럼요. 궁금하시죠? 네. 자, 뭔지 볼까요? 바로 아. 시래기입니다. 시래기. 우리가 무조건 굽는다고 살이 빠지진 않잖아요. 네. 근데 살을 빼려니까 이게 이거 먹으면서 살 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바로 이 시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래기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서요. 먹으면 먹는 대로 빠지기도 잘하거든요.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선조들이 정월대보름 되면은 나물을 좀 드셨잖아요. 네. 뭐 오박나물, 뭐 고사리 나물, 이제 시래기 나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단연 으뜸은 저는 이제 시래기라고 얘기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정말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내 몸에서 살을 이렇게 쫙쫙 빼주는 네. 그런 나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그 제대로 아닙니까? 오늘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이 네. 대보름이라 네. 시래기 오늘 배우시면 네. 완전히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시래기 아주 한 상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봄이 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철 나물 그러면 다들 뭐 이제 달래냉이, 쓴박이, 뭐 쑥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시래기가 원래 요즘이 제철이에요. 왜냐하면 시래기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말려야 되잖아요. 네. 이 겨울철에 말리는 겨울 시래기들이 있는데 이 시래기들이 나오는 시기가 요쯤이기 때문에 요즘 시래기가 아주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단 시래기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드셔도 빨리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량 흡수를 좀 막아주고요. 장 속에서 수분을 먹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랫동안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시래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바로 뭐냐면 철분과 칼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유방암 세포와 같은 것들의 증식을 억제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래기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이보은 선생님의 비법까지 들어가면 최고가 되니까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시래기 같은 경우에는 또 붓기를 빼준다는 효능도 있어서 오늘 이보은 선생님 시래기 너무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참 대보름이면 오늘 아침에 부럼 그쵸, 부름 깨야죠. 아, 네. 그런 거죠? 그럼요. 아직 미처 지금 네. 8시 24분이니까요. 아침에 한번 깨시고 예전에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는 늘 준비해 주셨는데 요즘은 참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쉽고. 네. 저도 못 먹었어요. 네. 그렇죠? 여기 아침에 부럼 깨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아, 저 여자만 깼어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시래기를 이용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 밥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수 밥상입니다. 자, 아침 밥상 어떻게 만들까요? 오늘은요, 제가 이 시래기를 준비를 했잖아요. 이 시래기로 정말 시래기 한 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시래기 국.
시래기 밥, 시래기 볶음까지. 아, 완벽한 정말 식이섬유 밥상이죠. 오늘은 생존 세트네요. 그렇죠. 생존 세트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네. 바로 그럼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일단 제가 시래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시래기 여기 있습니다. 맛있겠다. 어떠세요? 시래기 아주 잘 말렸죠. 잘 말렸네. 네. 근데 제가 예인 씨한테 좀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어요. 무서운데요? 네. 어떤 게 시래기고 어떤 게 우거질까요? 아니, 공통점은 아는데. 네. 맛있어요. 차이점은 또 모르겠네요. 네. 제가 지금 금방 시래기라고 했잖아요. 네.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게 시래기고요. 우거지는 배추 겉잎을 말린 게 우거지예요. 이제 아셨죠? 네, 우거지 확실히 사와라 알았어요. 그랬는데 시래기 사오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래기를 이렇게 말린 걸 사왔는데 시래기 말릴 때 말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 먹으려면 삶아야 되잖아요. 네. 시래기 삶을 때 비법 요것만 지켜주시면 정말 맛있는 시래기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삶을 때도 비법이 있어요. 아, 그럼요. 삶을 때 비법 있죠. 네. 보통 시래기는 우리가 찬물에 오래 불렸다가 부들부들해지면 삶잖아요. 근데 요새 바쁜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라고는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시래기를요.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냄비에 시래기가 있어요. 찬물에. 찬물에. 네, 바로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설탕, 밀가루. 밀가루? 네.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시래기를 아주 완벽하게 부드럽게 삶아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탕과 밀가루가 어떻게 쓰임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찬물에 시래기를 이렇게 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탕을 이렇게 뿌려요. 위에 설탕을 뿌리고. 네, 설탕을 뿌리고 센 불에서 30분을 삶아주세요. 보통 이제 많이 끓어오르면 중간 불로 좀 줄이기는 하는데요. 30분을 이제 무조건 삶아요. 무조건 삶으면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거든요. 보세요. 부드러워지죠. 네. 부들부들해졌어요. 자, 많이 부들부들해졌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두세요. 바로. 두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마늘하고 생강 슬라이스 몇 조각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담가서. 그 생강 향이 이렇게 확 났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래기에 있는 아린 맛, 왜 우리가 묵히면서 또 말리면서 생기는 아린 맛이 있거든요. 그게 완벽하게 없어지면서 시래기에 풍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요. 그래서 1시간을 뜸을 들입니다. 이렇게. 30분 정도 끓인 이후에 네, 뚜껑을 덮고. 네, 1시간 정도 뜸을 들이면 굉장히 부드럽게 부들부들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여기 물을 하나 좀 준비를 하셔서요. 정답.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죠. 네, 쌀뜨물. 쌀뜨물. 네. 아유, 땡. 쌀뜨물 아니에요? 아, 이 옆에 알려줬잖아요. 제가 좀 아까 밀가루 국물이에요. 밀가루를 넣다가 풀어서 이렇게 밀가루가 덩어리가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밀가루 푼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려놨던 시래기 있죠. 우리가 뜸들었던 시래기. 네. 뜸들었던 시래기를 이렇게 잡아서 밀가루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헹궈요.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시래기가 말려질 때 어떻게 말려져요? 이 무청이. 보통 이렇게 말려지잖아요. 네. 그럼 말리는 가운데서 물론 좋은 바람도 있지만 바람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죠. 시래기가 이게 줄기와 잎나물이잖아요. 그럼 잎의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껴있다고요. 그거를 삶으면서 일단 한번 빼고 그다음에 밀가루로 세척을 해서 두 번째 빼면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게 시래기가 삶아지는 거죠. 혹시 오늘 아침에 대보름나물 준비 안 하신 어머님들은 시래기 저렇게 삶으면 되겠구나 하시고 빨리 준비하셔서 저녁에 시래기로 맛있는 나물밥, 나물국, 나물볶음 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렇게만 놔두지 마시고요. 이거를 찬물에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찬물에 한 번 더. 네, 밑에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한 번 헹궈서 깔끔하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또 가장 고민이 뭐냐? 그러면 껍질은 어떻게 해요? 가 고민이잖아요. 이거를 부들부들 이렇게 씻으면서 하시면 껍질이 저절로 이렇게 떼어져요.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껍질은 그냥 떼어버리시고요. 이렇게 충분하게 삶아놓은 시래기는 껍질을 굳이
벗기지 않아도 네.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제가 방금 이제 이게 네. 겨울 시래기로 요즘 시래기가 제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진짜 이 무를 가지고 무청 잘라서 시래기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시래기용 무를 키워갖고 아예 시래기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이 껍질 같은 것도 좀 더 얇고 이렇게 좀 데치거나 하는 것도 좀 쉽게 되면서 야들야들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요쯤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야들야들하고 좀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 나온 시래기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맛있게 실패하지 않고 나물을 무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시래기를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밥을 할 때는 이렇게 알맞게 쌀을 충분하게 물에서 불려놓고 건진 다음에 또 한번 체에 덮어서, 그러니까 체에 받쳐서 젖은 면보를 덮어서 이렇게 불려놓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렇게 세척해 놓은 시래기 여기 준비해놨거든요. 밥에 들어가는 시래기는 이렇게 쫑쫑쫑쫑 얇게 썰어야 훨씬 더 밥이 맛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만 더. 저는요 시래기 밥에다 꼭 요거 마늘 넣습니다. 요 마늘을 넣게 되면은요 굉장히 구수해지고 시래기가 달아져요. 그래서 엄청 맛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시래기 먼저 붓고요. 시래기를 먼저 부어주고 네. 그다음에 마늘 넣고 그다음에 요게 국간장이에요. 국간장하고 그다음에 들기름이거든요. 들기름 맛있다. 들기름 네. 넣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들기름 시래기 넣고 요 불려놓은 쌀을 집어 넣으세요. 이거는 뭐 먹어보지 않아도 얼마나 맛있을지가 벌써 알 것 같아요. 요거를 불을 켜고 볶아요. 볶아요? 네, 선생님? 한번 이렇게 볶아줘요. 이렇게 볶아주어야 훨씬 더 맛있는데 나는 저렇게 냄비밥 못하고요. 그냥 전기밥솥으로 할게요. 이러시는 분들은요. 시래기에다가 들기름, 국간장 넣고 안친 다음에 쌀 넣고 그다음에 그냥 밥물 부어서 밥 지으시면 돼요. 네. 저는 지금 냄비밥이니까 일부러 훨씬 더 맛있게 하라고 이렇게 볶았는데 만약에 전기밥솥에 하시는 분은 안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는 요거 그냥 물 부어서 밥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래기에서도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물을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요. 네. 한 1.2배 정도만 물 부어서 이렇게 해서 밥 지으세요. 네. 자, 그럼 지은 동안에 우리가 시래기 밥은요. 맛있게 비벼 먹어야 맛있어요. 양념장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양념장을 만드는데 요거 양념장 아주 쉬워요. 네. 일단 국간장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양조간장, 진간장 네. 집에 있는 거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요 물을 집어넣으세요. 생수. 그래야 짜지 않아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아는 양념장 만들 때 네, 들어가는 아주 거 다 넣네요. 비슷하죠. 네. 그다음에 이게 매실청이에요. 이것도 넣어야 조금 단맛이 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들기름으로 밥 지었으니까 들기름 넣어주고, 그다음에 통깨 넣어주고. 자, 통깨. 이제 요거 부추예요. 부추를 송송송송 썰어서 넣고요. 여기에다가 김 구워서 같이 넣어주세요. 양념장에 김이 들어가네요, 네, 선생님. 요거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저것만 갖고 밥 비벼 그래. 먹어도 네. 맛있겠는데요. 자, 요거 준비해서 이제 밥이 다 완성이 되면 네. 요거 가지고 쓱쓱 비벼 드시면은요. 정말 참맛으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래기가 조금 향이 있어서 싫어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김 넣은 부추 양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비벼 먹어봐라. 얼마나 향에 맛있냐. 군침이 벌써 싹 돌아요. 이 자, 김 향에. 그리고 요거 만든 다음에 양념장이 좀 남았어요. 남을 때는 달걀 후라이 하나 하셔가지고요. 좋지. 요거 하나 딱 올려서 잡수시면 아우.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살 안 찌는 밥상이라 그렇죠. 네. 사실은 저걸 갓한 밥에 버터 딱 넣고 저거 올려가지고 계란을 그거는 좀 사진 찍을 것 같은데 그거는. 버터 들어가면 또 살찌죠. 버터는 안 되고요. 네. 그냥 뭐 생각이 그렇다고요. 그래도 맛있긴 할 것 제가 같아요. 뭘 하느냐 바로 이제 국을 만들어야 돼요. 자, 국을 만들게요. 냄비 하나 좀 올릴게요. 네. 자, 냄비 하나 올리고요. 시래기 된장국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바로 네. 요쪽이네요. 요게 시래기인데요. 네. 제가 아까 부드럽게 만들어 온 시래기잖아요. 요 시래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것도 그냥 송송 네, 썬다 송송 보면서. 썰어주세요. 송송 썰어주시고 거기 볼 하나 있죠, 선생님. 네. 제 옆에 계시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바빠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넣으시는데 보통 어머님들이 국 끓인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시래기를 바로 그냥 국국물에 집어넣고 바로 그냥 양념해서 끓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시래기와 양념이 겉돌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바로 요거예요. 미리 양념한다. 아, 시래기에 미리 양념을 네, 한다. 여기 지금 된장이거든요. 네. 된장을 넣고요. 오. 그다음에 요게 지금 국간장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잘 버무리는데 요 버무릴 때 하나 저만의 비법이 하나 들어갑니다. 네. 우리 저기 모산 선생님 된장국 끓여 먹을 때 네. 된장국 집에서 많이 잡수시죠? 네네. 약간 멀거면 국맛이 어때요? 저 일단 보기에도 싫죠. 네. 싫죠? 네. 그래서 약간, 네, 맛도 약간 그렇고요. 딘딕하게 만들려면 여기에 비법 하나 들어가야 돼요. 바로 뭐냐? 쌀가루. 쌀가루 한 숟갈만 여기다가 넣고요. 한 숟갈만 넣고 잘 버무려서 국물 자체가 약간 묵신하게 쫀쫀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울러 지금 이제 쌀가루를 넣으셨으니까 당연히 무슨 맛이 더 올라가냐면 단맛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설탕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된장에 단맛이 나면 좀 촌스러운데 저 쌀가루 정도가 딱 들어가면 적당한 단맛과 이 감칠맛의 조화가 되면서 아주 입에 쫙쫙 감기는 이제 된장국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냄비에다가 불을 켜놓고 뭘 하느냐? 바로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보리새우예요. 만약에 멸치를 가지고 된장국을 끓이면 중간에 한번 냄비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멸치에서 나오는 잔가루 때문에. 근데 보리새우는 그럴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리새우를 집어넣고 요걸 한번 볶아요.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이 새우 향이 짙게 올라오면서 국물이 더 진해지거든요. 뭐든지 한번 볶아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역국 끓일 때도 미역을 먼저 좀 볶으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인 씨가 제 옆에 늘었죠. 늘었어요. 좋아졌죠. 세대기잖아요.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볶을 때 요 보리새우만 볶는 게 아니라 바로 요것도 같이 볶아줘요. 야, 아, 저렇게. 시래기를 볶아. 네. 시래기를 볶아서 국을 끓이잖아요. 네. 훨씬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자, 이렇게 볶아줘요. 자, 볶을 때 그냥 볶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된장의 향이 약간 묵은내가 나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여기 마늘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다진 마늘을 마늘. 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또 된장의 향이 없어지니까 자, 이렇게 볶으세요. 아유, 시래기국도 맛있겠다. 향이 막 올라오죠. 네. 그럼 여기에다 뭘 넣느냐? 그냥 맹물 넣지 마시고요. 쌀뜨물. 아, 이제 나왔네요, 쌀뜨물. 이제 나왔어. 이제 나왔어. 쌀뜨물을 뭉근하게 넣고 끓여주시는 거예요. 뭉근하게. 이렇게. 쌀뜨물. 네. 제가 쌀가루에 한번 시래기 네. 묻혔죠. 그다음에 쌀뜨물로 이렇게 중심 딱 잡아줬죠. 그러면 국맛이 달아요. 그런데다가 보리새우가 들어갔으니까 감칠맛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되는데 얼마나 끓이냐 하면은요. 센 불에서 한 5분 정도 끓고 나면 뚜껑을 덮고 한 20분 정도 뭉근하게 중간 불로 끓이시면 네. 아주 맛있는 국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미리 끓여놨어요. 궁금해요. 맛있겠다. 오, 와. 와, 제대로인데요? 야. 너무 맛있겠죠? 야. 아, 이 향이. 이렇게 잡수셔야지만 시래기 된장 국물을 굉장히 진하게 네. 또 식이섬유 풍부하게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군침이 확 오네. 저 끓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게 맛있는 국의 모습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이제 시래기 볶음 남았어요. 오늘 시래기 3종 세트 준비했습니다. 시래기 밥, 시래기 국, 그리고 마지막 시래기 볶음. 아유, 뭐 이게 시래기 볶음은요, 요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그냥 아니에요. 저만 따라 하시면 돼요. 뭐냐? 바로 아까 제가 시래기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해 놨잖아요. 시래기. 또 이제 이것도 또 자르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나물이니까 조금 먹기 좋게 썰어요.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그쵸. 썰린 것 같아요. 예. 얘는 처음 2번 하고 일단 좀 달라요, 사이즈부터. 사이즈가. 네. 이렇게 집어넣어요. 제가
어머님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2번 냄비 쓰거나 막 2번 뭐 프라이팬 바꾸거나 이러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쵸. 저도 집에서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이따가 바로 양념할게요. 바로 국간장. 그냥 팬 위에 올리고 바로 양념해요. 네, 국간장. 네. 그다음에 요거 이것도 진간장? 진간장. 왜 국간장하고 진간장하고 두 개를 같이 쓰냐면요. 네. 이렇게 두 개 같이 써야지만 시래기의 줄기가 약간 다른 나물보다 어때요? 약간 두껍죠. 네. 그래서 간이 잘 배요. 그리고 풍미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같이 넣고요. 네. 그다음에는 요거. 요게 지금 뭐냐 하면은요. 제가 일단 좀 갖다 놓고 시작할게요. 네. 요게 지금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넣고 요걸 조물조물 묻히세요. 아직 팬에 불은 안 킨 거네요. 네, 안 켰어요. 이제 킬 거예요. 일단 저 간장 같은 것들이 이제 속으로 좀 배 들어가야지만 양념이 되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볶으시겠죠. 우리 차윤아 박사님 집에서 요리 좀 하시나 봐요? 저요 요리보다는 더 잘 먹습니다. 네. 먹는 거 더 잘해요. 이론 9단. 아, 먹는 건 19단. 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볶아줘요. 네. 지금 제가 불을 켰잖아요. 그럼 볶을 때 지금 들기름만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들기름의 발연점이 어떻죠? 낮아요. 약간 낮죠? 그래서 발연점을 조금 올려주려면 요거 지금 식용유예요. 식용유를 조금 둘러서 같이 볶아주세요. 같이. 그리고 또 저걸 넣어주시면 약간 나물들이 이제 광택이 나죠. 그렇죠. 예, 코팅이 유막이 돼서. 생겨가지고. 네. 옆에서 밥이 다 됐어요. 한번 보실래요? 비주얼. 아니, 밥. 밥 비주얼 밥 냄새 나요. 밥은 왜 안 보여줘요? 밥이 지금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아우.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너무 맛있겠죠. 볼게요. 아침에 아까 어떡할 제가 마늘을 거냐고. 넣었더니 이렇게. 야. 이거 양념 슥슥 비벼서 이거 먹으면. 아, 기가 막혀. 야, 얼핏 보면 마늘 아니고 반 비슷하게도 그래, 난 생겼어요. 반인 줄 알았는데. 아까 그러니까 마늘. 굉장히 단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는 반보다 마늘이 맞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마늘이 훨씬 맛있죠. 제가 이거 좀 이따가 퍼서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요거 먼저 하고요. 맛있겠다. 자, 이제 시래기 볶음을 이렇게 볶고 있는데 시래기가 사실 아까 제가 충분하게 잘 뜸도 들였고 시래기를 삶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요 보시면 시래기가 어때요? 약간 질깃질깃한 게 아직 조금 남아 있거든요. 이 질깃질깃한 것을 조금 없애려면 저희 여기 비법이 하나 들어갑니다. 어머님들 요거 하나 꼭 쓰시면 좋은데요. 요게 바로 요거예요. 버섯 우린물인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딱 보니까 지금 버섯이잖아요. 요게 지금 뭐냐 하면은요. 마른 표고버섯하고 그다음에 건 다시마를 물에다가 담가서 30분을 이렇게 불려놨어요. 그러면 감칠맛이 올라오는 버섯 우린물이 되겠지요. 네. 요거를 준비해서 이렇게 끼얹어요. 요거를 그 위에다가. 네. 이렇게 끼얹고 그다음에 쪽파를 올려서 이제 마음껏 볶으세요. 이 감칠맛이 더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뚜껑 하나만 선생님 주시겠어요? 너무 맛있겠다. 자, 이렇게 뚜껑을 감칠맛 올라오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잠깐 덮어놓으세요. 그러면 안쪽에서 수증기가 생기면서 훨씬 더 뭐랄까 그 시래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있게 되면 시래기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약간 볶아놨던 걸로 바꿀게요. 올려주세요. 요 작업을 해야 시래기가 생긴 것도 달라졌어, 선생님. 그렇죠.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들부들해진 거죠, 이게. 네. 완전 부드러워졌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하냐 하면 요게 통깨예요. 통깨. 그다음에 깨가루하고 통깨를 이렇게 살살살 버무려서 넣고 네. 요걸 볶아주세요. 지금 팬에 불이 켜져 있는 거죠, 선생님? 네, 켜졌어요. 켜진 채로? 네, 한 켜진 번 더. 채로. 뚜껑만 빼고 네. 자,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 한번 우리 예인 씨가 맛을 한번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말씀 언제 하시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요걸로 작성. 그래, 바로 먹어. 야, 옆에 있는 모사한 선생님은 안 주세요. 어때요? 표정이 나와. 뭐야. 이거 갈 거야. 또 먹어보시면 알아요. 이거 너무 밥 맛있죠? 위에 하나 툭 올려가지고. 그쵸? 그냥 뭐 간도 너무 적당하고. 맞아. 간이 너무 적당해요. 진짜 저 그래서- 맛은 한국 사람만 알 거야. 그럼.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우리 모사 선생님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또 통으로야.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모사 선생님. 네. 이렇게 잡숴 보시고요. 와, 정말 맛있다. 제가 계속 지금 요리하는 내내 이 앞에 있었잖아요. 냄새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다 나는데. 야, 이게 진짜 우리 제작진들은 어떨 거냐고. 그러니까. 우린 좀 이따 맛이나 보지. 네. 진짜 고소해요. 어. 그 들기름 향부터 시작해가서 싹 배었죠 안에.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사실 시래기가 질겨서 잘 안 먹는데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부드럽네요. 겨울 시래기들은 덜 부드럽고요. 네. 이보은 선생님 팁이 부드럽게 하는 팁들이 다 들어가 있기 다 들어가 때문에 있어서. 요거 쓰시고 겨울 시래기 사시면 이게 질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부드러워요. 이제 밥을 좀 담아 드릴 거예요. 네. 담아 드리고 국도 좀 담아 드릴게요. 요거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부추 양념장 있었잖아요. 네. 그걸로 싹싹 비벼 잡수시면 정말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오늘 대보름 날에 아주 딱 맞는 식사예요. 네. 밥 퍼주시는 동안 저 모선 선생님 차 있잖아요. 네네. 아, 맞아요.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 있습니다. 너무 기가 죽어 있어. 먹으러 나가시지 않았어요. 오늘 위치도 보면 너무 초라하게 구석에 있어요. 제가 오늘 시래기의 사실 본체가 무잖아요. 그렇죠. 사실 무가 메인이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시래기가 됐어요. 근데 무를 이용해서 제가 무차를 좀 준비해 왔어요. 네. 무차 하면 대부분 이제 무말랭이 생각들 하세요. 그냥 그거 물에 넣어서 먹어야지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생물을 채를 써시고 나서 이거 살짝 볶으세요. 살짝 색이 조금 변할 정도로 볶고 나서 고소하게 먹고 싶으면 오랫동안 말리시고요. 아니면 그냥 좀 빨리 먹고 싶다 하기면 그냥 바로 물을 이렇게 물에다가 넣고 우려내서 먹는데 이때 꼭 생강을 같이 넣고 드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무랑 생강 넣고 물 넣고 우려내갖고 차처럼 드시면은 소화하는 데 일단 도움이 되고요. 또 붓기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다이어트 하다 보면 면역력 떨어질 수 있어요. 무가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차부터 한 잔 마셔볼까요? 네. 무하고 생강향하고. 이 주변에 보면 무 좋아하는 사람 치고 건강 나쁜 사람이 없어요. 네. 무 좋아하시는 분들 다 독특하다, 이거. 건강하시고. 근데 이거 장어 맛이 나지 왜 여기? 장어 맛. 장어 생각 많이 드시니까. 아, 그렇죠, 장어 그렇죠. 생강 먹어서. 아, 생강이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 근데 생각보다 구수한 맛이 네. 제법 깊어요, 이게. 그러네. 아니 장어를 드시고 싶은데 못 드시면 요걸 드시면 돼요. 이걸 만들어서 그러면 장어 느낌 나요. 그리고 또 왠지 이렇게 그 밥을 좀 과식하고 나서 이렇게 한 잔 딱 먹으면 소화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요거 저 양념장에다 해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야, 저도 양념장 좀 주십시오. 이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맛 오늘 보시면. 진짜 역대급 요리네요. 네. 아이고 그리고 오늘 아주 날짜 쫙 맞춰서 제가 일부러 대보름이라 네. 이렇게 맞춰서 메뉴를 해드렸어요. 네네. 아, 이 양념장에 김을 넣은 게 또 신의 한 수인데요, 그렇죠? 선생님? 맛있죠?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원래 밥 먹기 전에 나물부터 먹거든요. 네. 나물 이거 어떡할 거야. 정말 연하고 부드럽고. 너무 이제 잘 데치고 시래기를 좋은 걸 사셔갖고. 시래기는 제가 저희 스튜디오에서 말린 겁니다. 정말요? 와, 이게 맛 진짜. 그 새우 볶은 거 그게 또. 그렇죠. 네, 국물이 감칠맛이 굉장히 감칠맛이 제대로. 일어나죠. 야. 이거 한 상 차려서 딱 먹으면 네. 속이 막 뜨뜻해지면서.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귀발기술 한 잔만 오늘 하시면 정말 1년 내내 평안하실 거예요. 아니, 나물은 어쩜 이렇게 야들야들해요? 자, 제가 이 식품 전문가로 얘기하는데 이거 3끼 드셔가지고 살이 쪘다.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야,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이 그리고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선생님. 네. 묵직하면서. 네. 어우, 맞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떡할까, 맛있네요. 진짜.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제작진 회의할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니 이걸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셨군요. 아니, 지금 우리 재용 아나운서는 지금 진행이 불가능해요. 하세요.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아, 지금 레시피 봐야 되나? 레시피. 네, 레시피 봐야죠. 자, 레시피 보겠습니다, 레시피.
먹을수록 살 빠지는 시래기 3종 밥상, 시래기밥, 시래기국, 또 시래기 볶음 만들어 볼까요? 우선 설탕과 밀가루로 보들보들하게 삶은 시래기가 공통적으로 필요한데요. 이외에도 시래기밥은요, 쪽마늘 10개, 쌀 2컵, 생수 2와 2분의 1컵, 들기름 1큰술, 국간장 1큰술이 필요하고요. 시래기국은 보리새우 3큰술, 쌀뜨물 12컵, 쌀가루 1큰술, 국간장 2큰술, 된장 4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또 대파가 필요합니다. 구수한 시래기볶음은 깻가루 1큰술, 통깨 1작은술, 송송 썬 쪽파 3큰술, 또 버섯, 또 볶음 양념장을 만들 각종 양념과 버섯 다시마물을 준비해 주세요. 우선 보들보들하게 삶은 시래기를 들기름과 국간장에 묻힌 후 솥에 불린 쌀, 시래기, 또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물을 넣어 시래기 밥을 짓고요. 냄비에 보리새우를 볶다가 삶은 시래기에 쌀가루와 된장, 국간장, 또 마늘을 넣고 무친 걸 함께 넣고 볶습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쌀뜨물을 넣고 끓인 후 대파만 추가하면 시래기국도 완성! 삶은 시래기를 국간장과 진간장, 또 마늘과 무친 후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넣고 볶은 후 버섯 다시마물을 넣고 끓으면 뚜껑을 덮어 1분만 익혀주고요. 들기름과 깨, 쪽파를 넣고 버무리면 시래기 볶음도 완성됩니다. 이번 주말 집에서 급진살 쏙 빼주는 시래기 3종 밥상 어떠세요? 야, 시래기 3종 밥상 정말 딱이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네. 강추고요. 근데 이걸 저희도 신기한 게 생방 중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스튜디오를 한번 이렇게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이게 마술입니다. 이게 뭐 있었어요, 방금? 이거는 정말 이보은 선생님이 가능한 거예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요리 금요일에 하는 거 녹화 아니냐고. 지금 시간이 8시 51분 23초, 24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생방송 맞습니다. 아, 예, 참 놀랍습니다. 자, 자, 마지막 이번에는 비법은 예. 자, 박사님. 다음은 이제 배도 부른데 제 비법입니다. 근데 비법 보시기 전에 이 제 비법을 가지고 확진살로부터 자기의 건강을 지킨 사례자분이 있으시니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죠.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신나는 동작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진 그녀에게 감추고 싶은 과거의 비밀이 있다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2년 전?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살이 이렇게 좀 쪄 있었거든요. 그 윤진 씨 처음에 왔을 때 몇 킬로였죠? 처음에 한 83kg 정도였는데 지금은 57kg 정도? 약 25kg 감량에 성공한 다이어터. 2년 전 둘째를 출산한 후 85kg에 육박했다는 그녀. 1일 1치킨을 즐겨 먹으면서 심한 변비와 스트레스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그때 입었던 바지인데 그때는 이런 고무줄 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이게 임신 때 호르몬 변화 뭐 그런 거랑 또 나이살 때문에 이게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과거 화장실을 가는 것도 고통스러울 정도의 상태. 당연히 입고 싶었던 청바지를 입는 것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심각했던 고도 비만. 야식을 끊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매가 변하기 시작했고 운동을 즐기게 되면서 살이 쪘을 때 생긴 우울증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 운동 끝났으니까 도시락 좀 먹고 갈게요. 나도 뭐 먹는지 좀 봐야겠다. 같이 나가세요. 우리 식단이니까. 운동과 함께 식단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운동도 철저히,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다는 그녀의 식단. 하하,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닭가슴살 유부초밥이요. 닭가슴살. 밥 대신 식물 단백질로 알려진 두부와 동물 단백질인 닭가슴살을 챙겨 먹는 습관. 부족한 영양 성분을 채우면서 포만감까지 줄 수 있는 식단이군요. 맛있겠다. 다 만들었어요? 아니요, 여기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지? 이거 짜잔! 중요한 것이라는데 이건 뭔가요? 석류 콜라겐이에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여자한테 필요한 게 뭘까 공부를 해봤는데 석류랑 콜라겐이라고 해서 이 석류 콜라겐을 먹고 있어요. 건강 식단과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그녀는 석류 콜라겐을 함께 섭취했다고 하는데요.
콜라겐이라는 것은 인체의 피부와 장기 그리고 머리카락 등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은 20대 때부터 매년 1%씩 감소하고 특히 폐경기 이후엔 급격한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위해 콜라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이어트로 축 처진 피부를 위해 콜라겐으로 채워주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저 진짜 힘들게 살 뺐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음식으로 예쁜 몸매 유지할 거예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았다는 석류 콜라겐. 앞으로도 당신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니 80kg가 진짜 넘었다가 대단하시네. 저렇게 오. 빠졌는데 늘어지는 게 없네. 그러니 운동으로 빼신 네. 거예요. 그리고 오. 활기가 있고 말이죠. 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 그쵸, 비법이 비법. 저 안에 있는 거죠? 예. 한번 볼까요?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 석류. 예. 제가 준비한 비법은 바로 석류 콜라겐입니다. 제가 석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인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동양의 미인의 대명사 양귀비, 서양 미인의 대명사 클레오파트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석류를 그렇게 평상시에 즐겨 먹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미모를 가꾸는데 이 석류가 도움이 됐다는 기록도 있고요. 동의보감에서 이 석류가 독이 없고 맛이 달고 시며 또 이 미모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 석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피부 미용이라든가 미모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과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먹어가면서 얘기를 할까요? 요 앞에 갖다 주셨으니까 젤리 형태로 돼 있어요. 네. 석류가 이렇게 젤리 형태로 나오니까 먹기가 아주 편하군요. 아이고. 네. 잘 새콤달콤하네. 달달하고 맛있네. 맛있죠? 오늘 밥 먹고 디저트까지 주니까 더 그러니까 디저트는 딱인데 보니까. 완전 반죽 같아요. 아주 상큼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석류가 이제 급진살을 빼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석류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엘라그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라그산? 예.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이 엘라그산 성분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한 연구에서 폐경을 유도한 쥐에게 석류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하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했고요. 체중은 48%, 복부 지방은 64.2%나 감소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유도했을 때는, 갱년기 유도했을 때는 크잖아요, 저기 지방세포가. 근데 석류를 투여하는 다음에 보면 지방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아졌네. 작게 잘라진 걸 볼 수가 네. 있죠. 그만큼 이제 지방세포들이 작아지고 그만큼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완경 이후에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그때 갑자기 살이 많이 찌거든요. 네. 급진살은 대부분 완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중에서도 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석류 속에 있는 이 엘라그산이 에스트로겐과 이 화학식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오면 마치 에스트로겐과 이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급진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식욕 조절까지요? 네, 이 영국에서 진행했던 한 연구에서 석류, 그 껍질하고요, 또 속하고 속에 있는 씨까지 같이 해서 이걸 가공해서 만든 석류 보충제를 3주 동안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위약을 주기도 하고 실제 이 석류 보충제를 주기도 했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석류 보충제를 섭취했던 그룹이 3주 뒤에 이 공복감 같은 경우는 12%, 식욕을 21%를 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포만감은 오히려 16%가 더 증가됐죠. 이렇게 돼서 오히려 식사량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석류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식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또 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석류가 인슐린 조절에도 분비 조절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지방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게 결국에 인슐린이 붙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석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체중 개선이나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신선한 석류 주스를 섭취한 후에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개선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이제 갱년기가 막 넘어가면서 정말 체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물론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니까 아주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석류 꼬박꼬박 드시거든요. 그쵸.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갱년기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이렇게 축 처지시고 네. 좀 우울해지시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맛이 있습니다. 새콤,
달콤. 그러니까 석류가 일단 그런 맛이 있으니까 맞아요. 기분이 쫙 올라가는 특성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실험을 진행해 봤어요. 실제로 완경기 증상을 겪고 있는 중년 여성이 석류 농축액을 이제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4주 후부터 섭취한 4주 후부터 11가지 갱년기 증상이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요즘 이제 석류를 많이들 드시다 보니까 제 환자 중에서 제 케이스를 보면 제일 만족도가 높은 거는 여자분들이 피부가 좋아졌다. 이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보면 이제 폐경기 때 많이들 이게 퍼석퍼석 푸석푸석해졌다고 하는데 석류 속에 있는 이 천연 에스트로겐, 엘라그산이 피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한 진행이 있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쥐에게 석류 농축액을 투여했어요. 그랬더니 피부와 관련돼 있는 콜라겐 함량이 약 36% 증가했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성분인 히알루론산. 좀 발음이 어렵죠. 히알루론산은 무려 543%나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석류 제품이 많아서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류 똑똑하게 먹는 법. 첫 번째는요. 통째로 먹기. 씨까지 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류 그러면 안에 있는 과육만 드시는데 석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은 씨와 속에 있는 중간 껍질 부분에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육만 아니라 그 씨와 껍질까지 다 먹는, 속껍질까지 먹는 통째로 먹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씨까지 통째로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콜라겐과 함께 먹기. 예. 아무래도 이제 갱년기가 되게 되면은 증상도 증상이지만 피부와 같은 데에서 문제들이 발생돼 소지들이 올라가거든요. 이럴 때 이제 콜라겐은 피부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또 우리 몸속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인데 석류 역시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콜라겐과 같이 드시는 게 서로 짝꿍으로 좋은 이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먹은 젤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다 섞여 있는 모양. 네, 그 안에 이제 석류와 콜라겐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네, 석류는 산도가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를 하게 되면 속쓰림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식후에 좀 든든하게 먹고 나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급진 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네. 이것만은 지키세요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일단 지난주에도 바로 1kg를 쪘었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이 내용들만 숙제해도 바로 오늘부터 한 3, 4일 안에 1kg 또 다시 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도 듭니다. 네. 이 혈관 속 질환이 정말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찐 살 바로바로 그때그때 빼주셔야 됩니다. 2주 안에. 맞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글리코겐이 지방화되는데 2주 걸린다고 했습니다. 2주 안에 무조건 해결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연구 조사를 해봤는데 그 코로나 시대인 작년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찐 살을 했더니 한 5.8kg 쪘대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네, 1년 동안 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달에 뺀다는 것보다는 그래 앞으로 1년 동안 천천히 빼자. 행복한 아침에서 드리는 정보들 보시면서 꾸준히 빼면서 1년 후에는 다시 정상 몸무게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저도 알았어요. 아우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나중에 빼지가 아니야. 2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게 체지방으로 고스란히 우리 몸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또 대보름이잖아요. 네. 대보름 환한 달을 보면서 소원 드릴 텐데 코로나 빨리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제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도 빌어봅니다. 네, 저도 오늘 그 소원 한번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3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